안녕하세요. 찰리브입니다. 오늘이 연휴의 마지막 날이네요.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오늘 오후 무렵이 되면 아마 한쪽, 그 마음속 한쪽에는 좀 씁쓸함? 그러니까 보통 저도 이제 직장을 다니고 사회생활 할 때는 휴일이 있었을 때, 그리고 주말에 오후 6시 정도가 되면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일 또 일해야 되네. 또 이런 생각하면서 막 있었거든요. 근데 뭐 가상자산 투자하면서 이제 집안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 시간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면서 뭐 익절을 못 하신 분들, 손해를 보신 분들도 분명히 중기적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다 은퇴하실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영원히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거 없고 영원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거 없어요. 근데 지금은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떨어지니까 계단식 하락이네라는 말도 나오고 하락장의 시작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2018년이 반복되는 게 아닐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톡방이나 이런데 견해를 피시는 분들 보면, 근데 사람들이 보통 희한한 게 뭐냐면 가격이 약간 올라가면 상승장 가자를 막 외치고 조금 떨어지면 폭락장이다. 갑자기 막 그런 분들이 막 나와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진짜 초기 투자자, 그리고 이 시장에 관해서 생리를 좀 잘 아시는 분, 거기다가 이제 고액을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말에 관해서 입이 무겁게 아마 언급을 많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분들이 보통 보면 좀 쉽사리 언급을 많이 해요. 그리고 뭐 짜잘짜잘한 코인들 같은 거 이렇게 쉽게 쉽게 올라타고,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러면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시장이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다가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이 이 시장이 흘러가지도 않아요. 제가 어저께 그러니까 오늘 새벽녘에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다셨는데, 제 채널은 웬만하면 악플이 많이 없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보다 악플이 거의 없어요. 뭐 한 1000개다, 예를 들어서 500개다 이러면 한 3개? 막 요 정도? 예를 들어서. 근데 인상적인 댓글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그러면은 익절을 하라고, 왜 팔라고 얘기를 하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왜 장기적 관점에서 왜 홀딩하라고 얘기를 하냐? 저는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는 거지 홀딩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채널에서는 제 영상이 올라간 게 새벽에 올라갔거든요. 이런 거를 인지를 잘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영상을 올리면 이 사람이 몇 시 정도에 올렸는지 그 영상이 기록이 돼요. 꽉 유튜브 채널에 딱 나와요. 근데 저는 보통 새벽에 6시나 늦어도 7시 전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어저께 오전에 상황이 비트코인부터 알트코인이 전체적으로 반짝반짝 거리는데 애들이 전반적으로 매가리가 없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불안한 장세가 28일 날 오후부터, 빠르면 오후부터, 그리고 늦어도 28일 날 저녁 때부터 3월 1일 날 새벽녘까지는 불안한 장세가 연출될 수 있다라고 미리 언급을 드렸어요. 이거는 자랑하자는 의미라서 막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가나 다라 마바사 이렇게 그 제가 언급을 직접적으로 해야 1 플러스 1은 2다 이렇게 직접 언급을 해야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그런 거를 제가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알아들으셔야 된다는 거고, 단기적인 거, 장기적 비전을 전 제시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장세에 어떤 스테이블하지 못한 어떤 그런 장세가 연출되는 거는 이번 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설상 오늘 오전서부터 반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3월 1일 날부터, 자 오늘 오전부터 이제 좀 이따 이제 반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장세가 또 스테이블하지 못하게 갈 거예요. 지속적인 상승으로 하기에는 변수가 되게 많거든요. 딱 2주간이, 이번 주부터 다음 주 14일 되기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2주는 마찬가지로 상승과 하락이 지속적으로 아마 플립으로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도 톡방에는 상승장이다 하락장이다 외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장세가 이제 상승장이다라고 외치시는 분들이, 일반 분들이 이제 많이 나타날 때는
보통 요 정도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5일 날부터 20일 사이 정도 되면 아마 대중들이 좀 반응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이 구간은 좀 멘탈 관리를 잘 유지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딱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엄청나게 계속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락을 하면 사람들은 폭락장을 외치고, 제가 그러잖아요. 조금 오르면 상승장을 외치는데 가상자산 시장은 그렇게 보시면 되게 궁뎅이로 오래 붙이고 못 있어요. 제가 이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이 보통 이제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부푼 꿈을 꾸죠. 특히나 이제 부푼 꿈을 꾸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현실 생활에서 빚이 많은 분들, 대출이 되게 많은 분들, 그리고 직장 생활이 힘든 분들, 내 사업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더 어떻게 보면 희망회로도 더 크게 돌려. 복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진짜 엘리트, 괜찮은 직원이 갑자기 때려치고 나가면 회사가 흔들흔들 거릴 수도 있는 거고, 아무것도 아닌 직원이 그 사람이 그 역할을 대신해서 회사가 잘 돌아갈 때도 있는 거고, 뭐 대차대조표를 보면 단기 순이익이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불안한 장세가 있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뭐 인프라는 계속 늘려나가면서 지속적으로 몇 년간 성장할 때도 있고. 근데 가상자산 시장도 저는 투자를 그런 식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기적으로 나는 복권을 샀어. 나는 그래서 빚을 거대하게 레버리지를 얻어가지고 나는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에서 1억까지 찍은 다음에 여기서 털 거야. 목표는 좋아. 근데 복권을 샀다는, 나는 복권이 아니라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머릿속에서 생각했을 때 마음속에서는 복권을 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되게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를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떨어지면 막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지금 현재 과도기 아직까지 태동도 하지 않은 가상자산 시장이에요. 비트코인은 2.5배가 올라가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 투자 시장은 1, 2년 내에 끝나는 시장은 아니에요. 제가 제 채널에서 2022년 가을쯤에는 좀 정리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건 이 시장이 끝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잠시 떠나 있을 시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이 시장은 앞으로 주식시장과도 같은 시장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갈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과도한 비투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되게 아마 힘드실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폭락하면 어떻게 될까? 막 여러 가지 아마 생각이 교차가 되실 거예요. 리플코인 사시는 분들도 딱 그래. 그러니까 보면 제가 이제 언급을 또라이 코인의 대명사, 어떻게 보면 숨겨 있는 코인계의 제왕일 수도 있는 게 제가 리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데는 다 여러 가지 근거가 있고 저도 이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비싸. 많이 올라갔어. 그러니까 일반 서민이 접근하기에는 많이 비싸죠. 사실은 지금 현재 이제 장세로 보면.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내가 만약에 어떤 특정 코인에, 비단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야. 이해력이 없으면 차라리 비트하고 이더를 사라고 말씀을 드려요. 추천을 많이 드려요. 근데 보통 대중들이 선택을 하는 건 이해력도 없고 분석력도 없고 확신도 없는데 리플 코인을 사. 그래 놓고 안 올라가니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분석력과 자기 공부가 어느 정도 기반이 안 갖춰졌을 때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그런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사회생활에서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공부할 시간도 없고 하니까 당연히 분석이 결여된 상태에서 리플 코인, 특정 알트 코인들을 사서 거대 상승을 노려서 이제 들어가는데 자금력도 딸리니까. 그런데 차라리 그런 분들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사셔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비트코인 같은 경우, 특히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막 200만 원까지 돌파하려고 하다가 지금 막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고 못 올라가니까 확신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창펑자오도 이더리움 가진 사람들 빈털털이 될 거다라고 어저께 트윗에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글쎄요. 예, 어떻게 될까요? 이더리움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예, 이더리움의 수익률이 비트코인을 앞질릴 수 있을까요? 저는 앞질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근데 어쨌건 그리고 리플 코인에 관해서도 뭐 제드 맥칼럽이 계속 팔아대네 무슨 뭐 리플 재단이 뭐 어떻게 근데 이 사람들은 끄떡도 안 해요. 자, 여기 보세요. 리플의 글로벌 솔루션은 전 세계적으로 취약한 인구, 송금민 및 소규모 기업이 국경을 넘어 송금 및 수취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배우다.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본인들 하는 인프라를 그냥 지속적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계속 소송에 걸리든 어쨌든 저쨌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예. 근데 투자도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사람이 어떤 면이 있어야 되냐면 곰은 우리가 이 투자 시장에서 베어라는 표현 쓰잖아요. 하락장이다. 근데 곰이 약간 둔해요. 둔한데 약간 탱크 같은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 일에서 뭘 하든지 그런 면이 있어야 이 가상자산 시장에도 투자해서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촐싹촐싹거리고 막 이러다 보면 놓치는 수가 되게 많을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 장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 여기 포춘에서 갤럽 조사 여기 연구 조사를 한 거거든요. 자, 보시면 포춘에 나와 있는 건데 포춘지가 아마 뭔지는 아실 거예요. 요즘에 보면 블룸버그라든가 CNBC라든가 포춘지에서 이 가상자산 투자 시장에 관해서 기업하고 연관돼서 좀 비전 제시를 되게 많이 해요.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를 되게 많이 해요. 그거는 사실은 대중들을 알게 모르게 살살 이제 북돋고 있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포춘지나 블룸버그에서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뭐 테슬라사, 특히나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요즘에 비트코인에 관해서 언급을 좀 많이 하고 도지코인에 관해서 언급을 많이 하는데 시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와중이었어. 6만 달러를 찍고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넘는 시점이야. 근데 매스미디어 상에서도 계속 대중들을 지속적으로 양몰이를 했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이 1억을 찍었으면, 자, 1억을 찍었으면 세력들이 그리는 그림은 중장기로 봤을 때 더 크게 올라가기 위한 거를 그리는데 1억을 빠르게 만약에 상반기 1분기 내에 찍었으면 아마도 50% 이상 하락을 했을 거예요. 지금 정고점 대비해서 비트코인이 25%가 하락을 했어요. 깎였어요. 그 의미는 이보 전진을 위해서 25%가 하락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이제 틀릴 수가 있는데 25% 하락한 건 가상자산 시장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나는 투자했으니까 어떤 분은 또 댓글 다셔가지고 1억이 하락하셨다. 1억이 계좌 중에 날라갔다. 근데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댓글 달았거든요. 어떤 사람은 10억에서 50억이 날라간 사람도 있을 거다. 과연 그건 누굴까요? 자, 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없어요. 비트코인 뭐 몇 개 가지지도 않았어요. 가상자산도 뭐 몇 개 없고. 근데 어쨌건 뭐 천차만별의 아마 케이스가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다 이렇게 견디고 하셔야 결국엔 1억 가진 게 아니라 1억 가진 게 10억으로 늘어나고 100억으로 늘어날 수 있는 시간이 점진적으로 계속 다가오고 있다는 거를 느끼는 거와 느끼지 못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시세는 하락하는데 매스미디어는 이런 식으로 대중들을 살살 양몰이하고 있다. 이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동시에 만약에 2018년, 2017년 말과 같이 동시에 긍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도 계속 줬고 매스미디어 상에서도 연일 떠들어서 가상자산이 뭐 1억까지 금방 찍을 거야, 5억 갈 거야 라고 얘기했으면 2018년 초반에 있었던 게 재현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금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는다? 약간 저는 지금의 장세를 그렇게 느끼거든요. 특근법도 이제 나오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고 FATF 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트래블 룰이나 이런 것도 전 세계 이제 뭐 중앙은행이나 뭐 각국 정부에 적용되는 시점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 걸 이제 저는 주안점에 두고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소스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시장을 바라보는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오늘부터 오른다고 하더라도 조금 오른다고 하더라도
와 불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분명히 없을 거예요. 일정 구간까지는 스테이블하지 못한 장세가 연일 아마 계속 될 거예요. 그 와중에 패닉해서 떠나가는 대중들도 분명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할 거고.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티켓팅을 했다고 그래서 그 배, 그 비행기를 끝까지 타고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모두가 다 부자가 되면 누가 가정부하고 누가 청소부하고 누가 운전수 하나요? 예. 모두가 다 사장이면 누가 종업원하고 그러나요? 예. 모두가 다 편의점 주인이면 파트타임 일자리는 누가요? 다 자본주의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까지 찰리 브랑이었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이제 오늘은 영상을 짧게 좀 많이 올려볼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영상은 좀 원래는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좀 영상이 좀 길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